있을 수 있. 아, 예, 안녕하세요. 상속 이야기 강사, 그리고 상속의 정석의 시리즈 저자, 네,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결돼서 원래 이제 예상이 없었던 건데, 지난 강의 연결해서 실무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딸, 아들이 있었어요. 자, 여동생한테 유증을 다 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1심에서 전부 말소됐습니다. 전부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부동산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 마포에 있는 건가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어머니가 2분의 1, 아버지가 계실 때 돌아가시면 4분의 1, 요렇게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어머니, 요건 딸. 근데 딸이 여기다가 요렇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이리로 간 겁니다. 예. 자, 전부 말소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 명의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 명의로 가면 그 다음에 상속 재산 불할 청구, 그렇죠? 불할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있거든요. 기업은 심판 청구도 하려고 했죠. 묶어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왜냐하면 요 부분은 우리가 어머니한테 중요해서 어머니가 어머니 상속 재산을 구성하는 거니까 이 부분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 요거를 둘로 자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각자 2분의 1씩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머니의 4분의 3이 4분의 1.5씩 나눠집니다. 그러면 아들은 4분의 1이 더 있으니까 4분의 2.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4분의 1.5가 되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의뢰인 말씀, 일시 끝나고 나서 상제분을 하자 그러니까 안 하신답니다. 그냥 확정되고 하겠다입니다. 자, 2심 가서 어떻게 됐을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 유형공증 나 인정한다. 그러니 내 지분 2분의 1 말소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청구한 딸만 말소하지 왜 내 지분까지 말소하라 그러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2분의 1은 잠정적 공유 상태입니다. 물론 공유를 분할 청구해서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없는 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등기가 된 공유, 확정적 공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상속재산 분할의 법정상속분은 잠정적 공유입니다. 실제로 이 아들의 2분의 1이 직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심 결과 어떻게 됐냐? 이거 인정됐습니다. 인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머니 지분입니다. 여기에서 반이 이건 유지가 됩니다. 이 반만 말소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상제 분할을 할 기회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상제 분할을 통해서 나중에 뭐 부당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뭐 의뢰인이 거기에서 이제 뭐 접어버렸습니다. 이게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분별로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 대법원 판례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상재 분할 없이 이 전부 말소 안 된다. 상재 분할 없이 네가 알아서 부채상속분 따져가지고 부채상속분에 해당하는 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 기준이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하면 그거는 법정 상속분의 기준으로 말소 청구하는 거다. 2심 판결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같은 따님 같은 경우 기업은 주장 못합니다. 이거 여기서 만약에 초과 특별시익자입니다. 이게 초과 특별시익자에서 이거 뭐 초과 특별시익자 개념을 아시는 분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0입니다. 이게. 실제로 상재분할 심판 청구하면 상고 받을 게 없어요. 네. 근데 말소로 가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이미 어머니한테 많이 받았어. 근데 어머니가 치매라고 끌고 와서 유용무죄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야, 저거 말소시켜야 되는데 아들이 나서서 나 이번에 인정해. 잃어버립니다, 이게. 그럼 나는 2분의 1밖에 못합니다,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좀 그래야 되는데 1심에서 전부 말소가 나옵니다. 아니면 일부 말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놔둬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경우든 간에 유언이 유언 공증이든 뭐든 이게 무효다. 이거는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그 판결에서. 네. 그러니까 전무 말소든 법정 상속지분 말소든 유언 공증이 무효라는 건 인정된 사실입니다. 이미 1심 판결문 나옵니다. 무효다. 그러니까 말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기면 제가 항소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항소합니다. 그래서 2심은 당연히 갑니다. 이거. 어떤 경우도 2심은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치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상속재산 불활대입니다. 불활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별소 제기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정지합니다. 정지. 왜? 이제 내가 1심 판결 결과 이게 무효가 됐으니 이제 따지겠다는 겁니다.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게 1심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지분이 얼마인지, 원래 유언이 없었을 때 내 지분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갖고 이걸 진행합니다. 그때 가서. 그럼 이 재판부에서 이거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언이 무효라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 절차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조회라든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진료기록 감정 추청을 통해서 유언이 무효라는 걸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 분할이라든가 협의 분할 없이 단순히 네가 계산해서 구체적 상속분 따져서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걸 말소해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 법리를 모르면 이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걸 알면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거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저희가 이거 하라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면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이걸로. 이렇게. 이번에 말씀하는 걸로. 뭐, 판결이 끝나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 매각. 그래서 뭐 그냥 끝난 사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무효다. 그래서 뭐 법정 상속 기준을 기준으로 만약에 말점 행해진다면 반드시 항소를 갈 거고, 그때는 상속 제한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에 집어넣어서 이걸 정지시켜 놓고 구체상속분 뽑은 다음에 다시 진행해서 하는 게 최대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원래 유언이 없는 거를 전제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상속분을 갖는, 이게, 그리고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유언이 없는 걸 전제로 했을 때하고 결론이 맞거든요, 이게. 예. 자, 오늘은 실제로 유언을 무효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네. 내가 생각한 것처럼 전부 말소를 할 수 없는 경우, 없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해야 원래 내가 받아야 마땅할 상속분을 전부 취득할 수 있는지, 소송의 절차적인 문제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자, 근데 그 유언장이라든가 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문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뭐 카톡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전화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주 뭐 저희 나이쯤 되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아.